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비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완펀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카메라 구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모션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주세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컴퓨어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컴퓨어이 포터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컴퓨어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되셨다면 컴퓨어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8의 쿠다 12.8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VRAM은 12.282MB, 12GB VRA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슈퍼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컴퓨어이 버전은 0.3.57 버전입니다. 프론트엔드 버전은 1.25.11 버전이고요. 파이썬은 3.10.11 버전입니다. 오늘은 완펀 컨트롤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선 컴퓨어이가 업데이트가 되셨다면 여기 브라우즈 템플릿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우선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을 이용한 완펀 인페인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워크플로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는 포스템 로라를 사용한 버전이고요. 똑같은 워크플로우의 아래는 포스템 로라를 제외한 워크플로우입니다.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포스텝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이제 모델을 다운받을 건데 여기에 기본 FP8 버전 모델을 사용하실 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인페인트 버전의 완펀 인페인트 하이 노이즈 그리고 로우 노이즈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 투 비디오 라이트 X2V 4스텝 로라죠. 이 로라를 이미지 투 비디오 로라입니다. 이 이미지 투 비디오 로라가 없으신 분들은 로라를 다운받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VA와 텍스트 인코더도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은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로라는 로라스 폴더 안에,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와 완 VA도 2.1 버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FP8 버전 말고요, GGF 모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영상 더보기에 남겨둘 건데요. 여기 이렇게 GGF 폴더에 들어오시면 하이 노이즈, 로우 노이즈가 있습니다. 하이 노이즈의 Q8 버전이 아무래도 가장 성능이 좋겠지만 VRAM이 부족하신 분들은 Q8을 사용하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4 버전, KS 혹은 KM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KM이 조금 더 약간 더 성능이 좋지만 용량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KS 버전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위쪽으로 사용을 해보시고요. VRAM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대로 아래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Q3, Q2 버전으로 가면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Q4 버전이 사용이 가능하시다면은 최소한 Q4 버전까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이 노이즈의 모델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도 Q4 버전의 KS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로라와 VA, 텍스트 인코더는 여기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다운받은 모델은 GGF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델스 폴더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완 2.2에 저 같은 경우 GGF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완 2.2에 펀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주었는데요. 여기 인페인트 하이 노이즈, 로우 노이즈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파일도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경로에 모델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라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로에 로라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완의 2.2에 이렇게 이미지 투 비디오 라이트닝 로라를 이렇게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 인코더와 VAE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텍스트 인코더와 여기 있죠. 텍스트 인코더와 VA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 2.2에 완 2.1이죠. 완 2.1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이전에 완 2.1을 사용할 때 컴퓨어이 폴더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경로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릭스를 사용하셔도
똑같이 컴퓨I 폴더에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의 컴퓨I 폴더 안에 모델스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GGF 같은 경우는 유넷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델스의 유넷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라 폴더 같은 경우도 로라스 폴더가 있습니다. 로라스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 인코더 폴더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VAE도 여기에 있는 VA 폴더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WAN 2.1의 VA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전부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럼 GGF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GF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넷 로더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 유넷 로더 GGF입니다. GGF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니저의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 GGUF라고 검색하시면 컴퓨I GGF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지 이 노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완펀 2.2의 인페인트 하이 노이즈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인페인트 로우 노이즈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하이 노이즈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바꾸고 그리고 요 바로 아래 로우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우 노이즈도 연결을 했습니다. 로우 노이즈고요. 여기는 하이 노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이미지 투 비디오 4스텝 여기도 하이 노이즈 롤하겠죠. 자, WAN 2.2의 이미지 투 비디오 4스텝 하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WAN 2.2의 이미지 투 비디오 로우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로드 클립 같은 경우도 UMT XXL FP 스케일드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WAN 2.1의 VA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세이브 비디오보다는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WAN 비디오 같은 경우 보통 기본으로 16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프레임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MP4 확장자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더 연결을 할 건데요.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옆으로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쪽엔 두 줄은 하이 노이즈, 아래쪽은 로우 노이즈입니다. 여기에 세이지 어텐션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세이지 어텐션을 연결을 하고 오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패치, 토치, 세팅 이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샘플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모델 샘플링 아우라 플로우도 선택을 하고요. 이건 3.1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FG 놈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모델 샘플링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로우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에 샘플링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샘플에 있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퍼스트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프레임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할 여기에 영상 사이즈를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640에 640 정도로 사용할 건데요. VRAM이 여유가 되신다면 더 높여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프레임이기 때문에 16프레임에 81프레임이니까 16 곱하기 5에 더하기 1을 해서 81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16프레임 영상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6프레임의 5초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16 곱하기 5에 더하기 1을 해서 81프레임의 설정을 사용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라이트닝 로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은 4스텝에 그리고 CFG는 1로 사용하고요. 4스텝 중 2스텝은 하이 노이즈, 그리고 4스텝 중 뒤쪽 2스텝을 시작으로 4스텝까지는 로우 노이즈로 디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영상 사이즈와 프레임 수, 그리고 보다 잘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스텝들을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디오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완펀 인페인트 2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이미지, 엔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쭉 생성을 하고 그 레이턴트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이 아기 고양이가 주민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크리스탈, 아이스 크리스탈 느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퍼스트 프레임이고요. 라스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귀를 보시죠. 이렇게 뭉개지는 부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약간 아쉽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영상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스텝으로 영상을 생성을 하면서 노이즈가 조금 적게 제거가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디테일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샘플러를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드밴스드 말고 그냥 K샘플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K샘플러의 레이턴트를 연결을 하고요. 자, 모델도 로우 노이즈의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우 모델, 그리고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라이트닝 롤하기 때문에 뭐 4스텝 정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CFG는 1로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일러의 심플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디노이즈는 0.3 정도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VA는 이쪽에 있겠죠. VA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드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파지티브가 연결이 안 됐네요. 파지티브도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화질이 조금 뭉개지는 부분이 있죠. 영상이 좀 이렇게 뭉개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부분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스텝을 좀 더 6스텝이나 8스텝 정도로 높여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생성하다 보면은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성 중간중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클린 VRAM과 클리어 캐시 올 이러한 노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또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성하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캐시와 VRAM을 초기화하는 노드입니다. 클리어하는 노드이고요. 깨끗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VRAM 누수가 약간 개선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 생성해서 비디오 컴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노드를 연결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재시작을 했을 때 VRAM이 정리된 상태에서 생성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보았고요.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생성되면 좋겠지만 저희는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롤러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하이 노이즈 48초, 로우 노이즈 49초, 그리고 4스텝을 통으로 돌기 때문에 2시간을 합쳐서 1분 37초 정도 걸렸죠. 하지만 이 4스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나왔던 거고, 이 라이트닝 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스텝을 진행한다면은 이 위에서만 20스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닝 롤러로 빠르게 하이 노이즈, 로우 노이즈를 생성을 해서 어느 정도 영상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경우, 자, 보시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는 완료를 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펀 2.2로 해서 워크플로우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템플릿에서 비디오에 이 펀은 마지막에 해보고 이 카메라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노드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라이트닝 롤러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해 와서 여기에 있는 그룹은 비활성화하고 카메라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FP8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로라와 VA 텍스트 인코더는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델만 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델도 GGF로 사용해 보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남겨둘 건데요. 컨트롤 카메라 GGF 모델입니다. 여기 하이노이즈 마찬가지로 Q4의 KS 모델, 그리고 로우 노이즈 Q4의 KS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셨다면은 이전에 인페인트 모델 그대로 같은 경로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카메라 워크플로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 여기 샘플에 보시면은 이러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줌인을 하면서 영상이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샘플을 이용해서 우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랑 이런 이미지들은 원하시는 대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GGF로 연결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위에 거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여기 요거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요. 여기에는 하이노이즈 대신에 GGF 모델을 연결을 했고요. 여기 연결 전에 여기에 있는 4가지 노드를 추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약간 부족하네요. 조금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뒤에 하이노이즈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또 로우 노이즈도 똑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좁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로우 노이즈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자, 여기는 로우 노이즈, 위쪽은 하이 노이즈입니다. 세이지 어텐션과 이런 샘플링에 도움이 되는 노드를 조금 연결을 한 것 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아래도 GGF의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대체를 했고요. 자, 이제 모델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 위쪽은 하이 노이즈였죠? 완펀 컨트롤 카메라의 하이노이즈, 이미지 투 비디오 하이노이즈, 또 아래쪽엔 로우 노이즈입니다. 완펀 카메라 로우 노이즈, 완 2.2의 라이트닝 X2V 4스텝 로우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는 이렇게 UMT죠. UMT XXL FP8, 그리고 VAE는 2.1 버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포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펜업, 펜다운, 펜 레프트, 펜 라이트. 화면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줌인 줌아웃이고, 여기에 있는 설정을 이용해서 카메라 모션을 이렇게 완 카메라 인베딩을 이용해서 카메라 모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 카메라 이미지 투 비디오 노드에 연결을 해서 스타트 이미지만 연결하고 카메라 인베딩에 있는 카메라 인베딩을 컨디셔닝으로 받아서 이렇게 레이턴트 이미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크리에이트 비디오랑 세이브 비디오 이 2가지 노드 대신에 위에서 사용한 메모리 절약 노드와 비디오 컴바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성된 상태에서 좀 더 업스케일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옆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이고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링 작업을 통해서 보다 선명한 영상을 생성하는 모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은 여기도 로우 노이즈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로우 노이즈 모델을 연결을 했고, 여기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레이턴트는 여기서 생성한 레이턴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0.3 디노이즈 값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스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카메라를 조정하고 하는 거는 이 프롬프트와 여기에 있는 완 카메라 인베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두 로버가 레이싱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생성이 되실 거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비와 높이가 720에 72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연결을 제가 또 빼먹었네요. 여기에 VA가 빠졌으니까 VA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생성된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찌글찌글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면은 잘 생성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좀 높이는 노드만 연결을 했을 뿐이고요.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진 그런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화질을 원하시면 여기 있는 스텝을 더 높여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한 8스텝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높이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4스텝이나 6스텝 혹은 8스텝 정도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제 줌인이 있고 줌아웃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도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제가 추가한 거는 여기에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디테일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브라우즈 템플릿의 비디오의 WAN 2.2의 14비 펀 컨트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워크플로우는 위쪽에 있고요. 요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코피를 하고요. 여기다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노드는 로드 비디오인데 이게 왜 사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기본 노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로드 비디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헬퍼 스윗에 이러한 노드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컴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 헬퍼 스윗이 필요할 텐데요. 업로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와 영상에서 사용된 이 컨트롤렛 영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상을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디오 컴포넌트가 아니고 그냥 이 비디오 헬퍼 스윗의 비디오 로드에 이미지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움직임의 DW 포즈에 이러한 포즈 영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캔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일반 영상에서 사용하신다면은 여기에 캐니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여기에 엣지 영상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캔이랑 뎁스 그리고 이렇게 포즈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때에 따라서 요 캔이와 뎁스 같은 경우 약간의 머지를 통해서 그리고 DW 포즈까지 약간 블렌드 노드를 통해서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방법은 이전에 WAN 2.1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이러한 포즈 영상을 만들고 그 포즈 영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생성 노드는 비디오 컴바인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와 마찬가지로 GGF와 이러한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바꿔줄 거고요. GF는 두 가지죠. WAN 2.2의 컨트롤 하이 노이즈 KS고요. 컨트롤 로우 노이즈 KS입니다. 두 가지를 활성화를 하고요. 이렇게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연결을 할 건데 우선 라이트닝 로라도 똑같이 이미지 투 비디오 하이 노이즈, 이미지 투 비디오, 로우 노이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또 사이에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사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노이즈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로우 노이즈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화질을 높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까먹지 않도록 VA를 연결을 했고요. 모델도 로우 노이즈 모델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파지티브, 네가티브,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레이턴트를 받아올 때 이렇게 메모리 초기화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리고 또 그룹으로 한번 묶어서 여기서 사용한 그룹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프롬프트도 이 영상에 맞는 프롬프트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 확인을 해서 생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정이 덜 되어 있네요. 여기에 클립은 어디 갔나요? UMT FP8 버전 VA도
2.1. 자, 이렇게 나머지 설정을 했고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디오를 읽어올 거고요. 이미 포즈 영상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즈를 그대로 가져와서 완폰 컨트롤 투 비디오로 레이턴트 이미지와 이 영상의 컨디셔닝을 합쳐서 이렇게 각각의 K샘플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 노이즈가 생성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를 생성하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파지티브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왜 자꾸 이럴까? 그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 치마를 보시죠. 약간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표현이 잘 되었었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곳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아직 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6스텝을 더 진행을 했을 때 머리카락을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생성이 되었고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링 작업을 추가를 하시면은 아주 깔끔한 영상을 빠른 시간 안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생성 시간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하이 노이즈 48초, 로우 노이즈 49초, 6스텝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1분 한 3-40초 걸렸었네요. 하지만 6스텝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스텝을 진행을 해보시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시면 6스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포즈 영상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즈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는 많이 못했는데요. 포즈 영상을 만드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는 잠시 비활성화하고 여기 있는 포즈 이미지를 포즈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쇼츠 영상 있죠?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포즈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포즈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해왔고요. 너무 큰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정보를 업로드한 비디오 정보의 프레임 퍼 세크와 높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비디오 정보를 가져오는 노드를 연결을 하였고요. 이 비디오를 리사이즈를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같은 프레임의 영상을 생성을 해보면요.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을 했죠.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면은 영상의 이미지를 전부 다 모든 프레임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 가져온 프레임을 리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KJ 노드에 이러한 제가 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네거티브 부분이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법은 여기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물음표에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동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남자분의 모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선택된 부분만 영상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왜냐면 영상에 그대로 모든 포즈를 가져오면 요 위쪽에 있는 불필요한 이러한 모션들이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위쪽에 이러한 포즈들이죠. 이러한 포즈들이 다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잘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노드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 캐릭터만 추적을 해서 마스크를 씌워주는 노드입니다. Sam Anything 2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포인트 에디터를 통해서 어떤 객체를 트래킹해서 마스크를 씌워줄지에 대한 이러한 노드를 연결을 했고요. 여기 컨디네이트 파지티브를 연결해서 파지티브 부분, 여기에 녹색 부분이죠. 이 녹색 부분만 가져와서 이런 마스크 영상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부분만 이렇게 가져왔죠. 그럼 이 캐릭터 부분만 잘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성된 마스크를 다시 이렇게 이미지 마스크를 가져오고요. 이것을 인버트 시켜서 이 캐릭터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마스크를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까만색으로 나오고 있죠. 또 인버트한 이러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 애드 멀티를 통해서 두 이미지를 합쳐줬습니다. 그럼 이 주위에 까만 부분이죠. 이 까만 부분을 마스크 이 캐릭터 부분을 빼고 전부 마스크를 씌워버려서 이 캐릭터만 나와 있는 영상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즈, DW 포즈죠. DW 포즈를 이용해서 영상을 추출해내면은 여기 보시는 이러한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딱 타이밍이 맞았네요. 이러한 포즈 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보다 어깨가 넓어서 그런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어깨 깡패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캐릭터를 포즈를 가져왔으면 더 여성스러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추출을 하고요. 이 뼈대 영상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게 한 번에 간단히 생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 번에 가져와서 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게 훨씬 긴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프레임을 조정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영상을 다시 포즈를,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특정 프레임을 가져오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즈가 어떻게 생성될지 모르죠. 만약에 이렇게 포즈 영상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다면 이러한 포즈들이 전부 나와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포즈 영상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포즈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저장을 해두고 이 영상도 저장을 해둬서 언제든지 이 포즈 영상을 추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해서 영상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가져다가 필름 VFI죠.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이러한 노드이고요.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영상에 프레임 사이사이에 이렇게 프레임을 한 장 더 추가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뽑아낼 수 있고요. 이 방식은 이전에 생성했던 모든 영상 사이에 이렇게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연결을 하고 다시 한번 비디오 컴바인으로 프레임을 늘려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영상 같은 경우 프레임 퍼 세크가 25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프레임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사이에 한 장씩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잘 조정해서 잘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25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영상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배 하면 50프레임 정도 되겠죠. 50프레임 혹은 51프레임. 그 프레임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노드에다가 get image info, 자주 사용하는 노드로 사용을 해야겠네요. KJ 노드의 get image 사이즈를 이용하면은 이미지가 총 몇 장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총 이미지 개수에 이게 몇 초짜리인지 영상을 확인해서 그 영상의 초에 맞게 나눠서 이곳에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81프레임의 영상이라고 하시면은 16프레임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16을 하면은 5가 나올 건데요. 예를 들어 영상 사이사이 만들어서 160프레임을 5초로 나누게 되면 32프레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16프레임을 2배로 늘려서 이곳에 프레임이 32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이 프레임 값을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포즈 영상을 만드셨다면은 이 포즈 영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생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여성의 댄스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포즈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요, 지금 총 477프레임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없고 여기 보시면 81프레임이죠. 그리고 640의 640이 아닌 세로 영상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 프레임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플럭스 레졸루션 칼크 노드를 연결을 했고요. 9:16 세로 영상이죠. 이 영상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애니로 너비와 높이를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각각 실행을 해서 512에 964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1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1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영상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768에 1344를 생성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0.5 정도 값을 주셔서 조금 영상 사이즈를 낮춰 보았고요. 만약에 VRAM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리고 속도 상관없이 한 번에 좀 좋은 퀄리티를 원하신다면은 좀 크게 생성하시면은 그 얼굴 같은 거에 디테일링을 높이기 위해서 스택 같은 것도 조금 높여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512에 960의 사이즈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는 이곳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width, height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입력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81프레임을 여기 일일이 자르기가 여간 계산하기도 어렵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드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요. 81프레임으로 0번부터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수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를 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이 비디오 노드에 이것을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좀 잘라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81이죠. 81은 저는 항상 한 번 생성할 때 81 프레임을 가져와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프레임을 얼마나 스킵할 건지는 여기서 계산된 값을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skip first 프레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0번이기 때문에 81 프레임 0번 프레임부터 81프레임을 가져와서 사용할 거고, 두 번째 생성될 때는 81프레임을 스킵을 하고 82프레임부터 81프레임을 더 가져와서 다음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 번 수행을 하면은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춤추는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완 비디오 같은 경우 이렇게 동작이 슬로우 모션처럼 동작하고 동작이 작은 경우에는 아주 잘 생성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춤 동작이죠. 굉장히 빠른 동작을 생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성되냐면요, 얼굴이 조금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스의 펌피UI의 아웃풋 노드에 있는데요, 아웃풋의 1.2 펀입니다. 자, 이렇게 장면별로 따로 잘라서 사용을 했고요.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얼굴도 약간 이상하죠? 얼굴이 깨졌죠? 동작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동작이 빨라지면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면 얼굴이 완전 깨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굴이 굉장히 이상한 얼굴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얼굴 디테일링을 높여서 생성한 부분이고요. 얼굴이 조금 찌그러지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려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얼굴 디테일을 살리는 노드를 적용을 해도 그럴 때는 잘 생성이 되었죠. 빨리 생성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티는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깨져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디테일을 살려서 저 같은 경우 그냥 얼굴 디테일만 살려서 생성을 했고, 핸드 리파이너를 통해서 손까지 보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으로 한 번 더 그 영상을 디테일링 작업을 하게 되면 더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얼굴 디테일까지만 살려서 생성을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페이스 디테일 노드를 연결해서 얼굴을 보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영상을 쪼개야 되겠죠? 그 쪼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요. 이 두 가지는 인페인트로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이고, 여기는 카메라를 이동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여기는 포즈를 생성을 하는 워크플로우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인터폴레이션 워크플로우고요. 잘 안 잡히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워크플로우는 어느 영상이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포즈를 생성을 하셨으면은 페이스 디테일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를 불러오고 이것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의 펀에 1번이죠. 1번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웃풋 폴더에 1.2 펀에 1번 폴더에 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매겨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없는 여기 있는 6번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이렇게 경로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생성했던 81프레임짜리 영상을 돌려보게 되면은 지금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쭉 쪼개서 쭉 읽어오죠. 그 다음에 읽어온 이미지를 6번 폴더를 통해서 6번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쭉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 생겼네요. 총 81번까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얼굴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깨져 있는 얼굴의 이미지를 목록을 쭉 가져왔고요. 이렇게 쭉 가져와서 저장을 했으면은 이거를 디테일링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디테일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플럭스 크레아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영상을 쭉 꼭 한번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스플릿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비디오 스플릿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스플릿 투 이미지스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여기에 플럭스 크레아의 눈차크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눈차크를 가져왔고요. 눈차크 VAE 그리고 프롬프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워낙 많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각각 연결하는 거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요 크레아로 디테일링을 살리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죠. 플럭스 크레아를 통해서 빠르게 디테일링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 페이스 디테일러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스 디테일러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임팩트 팩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페이스 욜로 이러한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팩트 팩과 임팩트 서브 팩, 그리고 임팩트 팩 이렇게 두 가지 노드가 커스텀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모델도 하나 선택해서, 아마도 자동 다운로드가 되셔야 될 텐데 만약 없으시면은 여기 임팩트 팩 워크플로우 노드에 한번 가볼까요? GUI 임팩트 팩이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얼굴을 자동으로 추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실 건데, 여기에 욜로 감지를 하기 위해서 임팩트 팩, 서브 팩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서브 팩까지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A 디테일러도 있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델은 페이스 욜로와 SAM VIT-H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만약 없으시면은 여기 매니저의 모델스에 있을까요? 모델 매니저에 욜로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비비박스 이런 모델들이 있네요. 이 비비박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SAM VIT-H 모델, 여기 VIT-H SAM 모델 이렇게 있죠. 이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지를 다 스플릿했죠. 그러한 스플릿한 이미지를 배치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배치 형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노드를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에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우선 빵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0에서부터 한 개씩 인덱스를 늘려가면서 스타트 인덱스가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씩 늘어날 거고요. 0 인덱스부터 하나씩 1씩 증가를 해서 인크리지먼트를 통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경로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지금 저희 보시면은 6번에 있었죠? 이 6번까지의 경로가 있을 겁니다. 6번까지의 경로를 보시면은 여기에 1번 경로로 되어 있죠? 여기에 6번 경로까지 넣어주시고 역슬래시를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6번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읽어와서 페이스 디테일러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쭉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클립, VA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럭스에 VA가 있고요. 여기 파지티브, 네가티브, 그 다음에 모델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클립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팅은 여기 보이시는 이 세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노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보면은 0.5 디노이즈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0.5 정도 변경을 했을 때 얼굴이 너무 과하게 변경된다 하시면 0.3으로 줄여서 해보시고요. 너무 적게 변경된다 하시면 조금 더 높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미지를 페이스 디테일러를 했을 때 너무 잘 안 바뀐다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디테일러 작업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미지만 이렇게 따로 연결을 했고요. 이미지를 생성을 했으면은 다시 한번 세이브 이미지로 여기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로는 여기에 아웃풋 폴더에 6번 폴더였죠? 6번 폴더에 뉴 폴더에
뉴로 시작하는 네이밍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넣어주게 될 거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가 81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81번 돌리면 되는데 너무 오래 클릭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조정해서 어차피 여기에서는 인덱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한 장씩 읽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장을 한 번에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 노드가 진행이 되면서 이 큐가 50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덱스도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0번부터 50까지니까 이렇게 50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제 한 장씩 생성이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 플럭스 모델들을 읽어와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변경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81을 한 번에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81로 하면은 첫 번째 장이 계속 큐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취소를 하고 전부 이렇게 취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50으로 늘어난 걸 0으로 줄여주시고 50이 아니고 1로 시작해서 한 2장 정도 생성을 하고 그럼 2까지 늘어났죠. 그럼 다시 50 정도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실행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잘못 생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50까지 했는데 81프레임까지니까 이걸 돌려두시고 잠깐 자리 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싹 생성돼서 자동으로 폴더에 넣어줄 거고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얼굴을 찾아서 생성을 했는데 아까 생성됐던 이미지를 보시면은 요 뉴 폴더를 아직 생성을 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얼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이렇게 디테일링 작업을 통해서 생성이 되실 거고 두 번째 이미지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시작이 될 건데요. 얼굴을 잘 못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가려진 경우는 얼굴을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얼굴 변화를 보시죠.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하지만 너무 깨져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얼굴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페이스 스왑 같은 걸로 한 번 더 잡아주고 이 얼굴도 원본 얼굴과 조금 다르죠. 페이스 스왑을 통해서 얼굴을 조금 더 잡아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완 비디오로 한 번 더 다듬어 주는 게 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있죠. 아까 전에 완전 깨져있던 이런 얼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깨져있던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이 그래도 이 정도로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이고요. 세 번째 얼굴도 굉장히 깨져 있습니다. 이 얼굴을 다듬고 있는 과정인데요. 입이 삐쭉 나왔네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페이스 스왑을 해서 아예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페이스 디테일러 작업만으로는 이런 표정까지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죠. 이렇게 삐쭉 나왔던 얼굴을 지금 보시면 얼굴 바뀌는 거 보셨나요? 입술이 이렇게 올라갔던 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디테일러 작업을 통해서 얼굴을 보정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와는 모션이 너무 빠르지 않으면은 잘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션이 너무 빠를 때가 문제죠. 여기 보시면은 모션 동작이 끝나고 처음에 자세를 잡고 그 이후부터는 얼굴이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스 디테일러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페이스 디테일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있기는 한데요.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깜빡거림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보정을 한 거기 때문에 깜빡거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굴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정을 하다 보니까 각각 프레임당 약간 피부톤이라든가 이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션이 적은 부분은 프레임이 깨지지 않은 완에서 생성한 그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각각의 프레임은 아까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쪼갰었죠. 여기에 원본 프레임이 있고 뉴 프레임이 있으면은 여기에 깜빡거리는 부분의 이미지를 이 원본의 완에서 생성된 이 이미지로 변경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얼굴을
얼굴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정을 얼굴을 디테일링 작업을 통해서 영상을 하나 생성을 했던 거고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한 장 한 장 각 프레임을 한 장 한 장 얼굴 디테일링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치고요. 그럼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비디오로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얼굴 디테일러,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페이스 디테일이라는 그룹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디테일을 통해서 얼굴을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성되면 이미지를 다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투 비디오 이런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뒀습니다. 여기에는 로드 이미지 패스고요. 경로를 넣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싹 다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뉴 폴더에 있는 4번의 뉴 폴더에 있는 요 이미지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에 뉴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싹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필름 VFI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컴바인으로 16프레임이 아닌 32프레임이죠. 요 사이사이 이미지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32프레임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얼굴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각각 바꾸니까 얼굴이 깜빡거리다가 완에 있는 영상으로 바로 사용하게 되면 깜빡임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스 스왑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요 완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활용을 해서 K샘플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변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미지를 참조해서 생성하는 방법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 디노이즈 강도를 작게 잡아서 한번 디테일링 작업을 하시면은 오히려 얼굴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펀을 통해서 이렇게 댄스 영상도 만들고 두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스타트 이미지, 엔드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컨트롤렛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요. 크게 보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댄스 영상을 만드는 워크플로우고요. 이 댄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뼈대 영상, 이 DW 포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그 부분만 잘라오고 그 부분에 포즈를 가져오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뼈대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에 모션이 너무 빠르면은 이렇게 얼굴이 깨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션이 느리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문제없이 잘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모션이 너무 빠르면은 얼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즈를 좀 더 세분해서 천천히 움직여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저희가 생성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81프레임 정도 아웃 오브 메모리 없이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생성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하고 그 영상을 잘라내고 페이스 디테일러 작업을 통해서 얼굴을 다듬고 그 다음에 다듬은 이미지를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미지를 연결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최종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완펀 비디오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영상을 생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